3. 이타주의. 묵자의 주요 관심사는 이상사회 건설에 있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는 상호간의 사랑과 상호간의 복리의 추구 여하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상호간의 사랑은 그의 사상의 이론적 기저이며 상호간의 복리의 추구는 실제적인 바탕인 것이다. 묵자는 이타주의를 그가 말하는 덕의 근간으로 삼고 평등하고 보편적인 사랑을 하나의 의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이 그의 철학의 핵심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은 공자의 인간적인 충정에서 우러나오는 사랑보다 그 범위나 적용에 있어서 훨씬 광의의 것이다. 공자에 의하면 사랑은 여러 가지 강도에 따라 다르게 스스로 발로되는 것이므로 효행, 우애 및 부부 애정 같은 그 정도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묵자는 사랑이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같은 사회 겸의 이론만이 그의 시대의 전투로 피폐된 세상에서 유일한 만능약이 된다고 주창한다. 묵자에는 사회 겸해의 문제만을 다룬 장이 3개나 된다. 그는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세상의 커다란 해를 열거하는 데서 시작하였다.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공격, 대가족의 소가족에 대한 침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약탈, 다수파의 소수파에 대한 탄압, 간악한 자의 단순한 자에 대한 사기, 명예자의 천민에 대한 모욕, 이 모든 것이 세상의 해악이다. 이어 묵자는 그가 말하는 바 소위 차별과 겸해의 원칙 사이에 구별을 지어 놓았다. 차별의 원칙으로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들은 자신을 사랑하나 자기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들은 자신의 이덕을 위하여 아버지에게 손상을 준다. 연소자는 그 자신을 사랑하나 그의 연장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소자는 자신의 이덕을 위하여 연장자에게 손상을 준다. 제상은 그 자신을 사랑하나 왕을 사랑하진 않는다. 그러므로 제상은 자신의 이덕을 위하여 왕에게 손상을 준다. 따라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성애를 갖지 않으며 연장자는 연소자에게 우애를 갖지 못하며 왕은 제상에게 친밀한 감정을 품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차별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겸해의 원칙으로서 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국가는 타 국가를 자기 국가와 동일시하며 한 가족은 타인 가족을 자기 가족과 동일시하며 사람은 타인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 따라서 제왕이 서로 사랑한다면 전쟁은 없을 것이다. 만일 제상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폭동은 없을 것이다. 만일 인간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약탈은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할 것이므로 세상에는 아무런 해악은 없을 것이다. 이어 묵자는 사회 겸의 원칙이 보편적인 행위의 준칙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 짓고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준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경청하는 귀와 날카로운 눈은 서로 봉임하는데 솔선하며 다리는 튼튼히 되어 상호간을 위하여 일하게 되며 올바른 원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칠 줄 모르고 타인들을 가르친다. 이리하여 노인과 과부들은 여생을 원만히 마칠 수 있는 지원과 영향을 받게 되고 젊은이와 약자와 고아들은 의지할 곳을 갖고 성장하게 된다. 간단히 말하여 묵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 사회는 사회 겸해의 실천으로서만 창조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불침략 원칙은 사회 겸해 사상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다. 묵자에 의하면 이 두 사상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침략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불침략을 주장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묵자에는 이 원칙을 부연 내지 설명하기 위하여 그의 저서에서 3개 장을 할애하였다. 그 중 첫 장에서 묵자는 다음과 같은 좋은 설명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집 정원에서 배와 오얏을 훔친다고 가정하자. 그는 틀림없이 일반의 지탄을 받고 사직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는 그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고 자신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다음에 어떤 사람이 타인의 가금과 대지를 약탈한다고 생각하면 그는 배와 살구를 훔친 사람보다 더 부정한 짓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더 부정한 짓을 할 만큼 그의 범죄는 더 중대한 것이다. 다음에 한 사람이 타인의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의 말과 소를 끌고 나온다면 그는 타인의 가금과 돼지를 약탈한 사람보다 더욱 더 부정한 짓을 범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사람이 어떤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고 그의 옷을 찢고 그의 금을 빼앗아간다면 그는 타인의 말과 소를 훔친 사람보다 가일청 부정한 일을 범한 것이다. 이 모든 행위는 정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라고 초인으로부터 규탄을 받는 것이 뻔하다. 그러나 제왕들은 타 국가의 공격을 하나 규탄을 받기는커녕 정의에 부합되게 행동하였다고 찬양까지 받는다. 그렇다면 정의와 부정의 구별이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에 한 사람이 흑색을 보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자. 그러나 그는 흑색은 흑색임을 잘 알고 있다. 한편 그가 항상 흑색을 보아오면 그는 이 빛깔을 백색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쓴맛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나 쓴맛을 맛보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자.
그러나 쓴맛에 습관화한 사람은 이 맛을 달다고 말할 것이다. 이와 동일한 이치로서 우리는 개인의 사소한 부정을 질책하나 국가들의 공격적인 전쟁을 정의와 부합되는 것으로 찬양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과 부정을 구별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초인이 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전쟁을 폐기하려면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묵자뿐이 아니었다. 국내외에 여러 투쟁이 있는 시대에 다수의 인사들이 이 문제에 주의를 돌렸다. 예를 들자면 서력 기원전 551년에 전쟁 규탄 회의가 개최된 바 있었고 그 후 세계를 두 개의 세력권으로 분할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었던 바, 하나는 동쪽으로 추의 영주권 아래, 다른 하나는 춘의 통할권 아래 서쪽에 세우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동태는 대부분이 정치적 전술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확정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는 묵자가 취해야 했던 것이다. 그는 지지자들과 더불어 전쟁의 희생을 방어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묵자는 설교와 이론 전개 이상의 것을 한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추나라가 바야흐로 송나라를 공격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묵자는 주야 만 10일 동안을 보행으로 추나라로 가서 왕에게 그의 호전적 목적을 단념토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묵자는 자신이 고안한 방위기구로 무장한 거의 능숙한 제자 300명을 송나라의 도시 성벽 주변에 배치하고 침략자의 군대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